네, 안녕하세요. 6시 30분입니다. 예, 개혁신당 포럼 주경야독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오신 분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개혁신당 포럼 주경야독이 9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늘 하듯이 저희 주경야독 철학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 포럼 주경야독 철학, 이 자리는 함께 묻고 배우는 자리입니다. 이곳에서는 질문이 먼저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답보다 질문, 논쟁보다 경청이 있는 토론을 소중히 여깁니다. 모두가 동등한 참여자로서 발언에는 위계가 없습니다. 모든 질문은 기록되어 사라지지 않고 다음 논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는 말과 태도로 정치를 바꾸고 민주주의를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려는 새로운 정치 포럼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정치활동 금지가 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 안팎에서의 활동이 모두 잠재적 교육 과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정당 가입과 후원, 선거운동은 물론 정치적 의견 표명 자체도 쉽게 논란이 됩니다. 한편 청소년의 정당 가입과 선거 참여는 확대되면서 같은 교실 안에서도 학생의 정치 참여와 교사의 정치적 침묵 사이의 간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일과 교사도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는 요구는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요? 교실 안에서의 발언, 학교 밖 집회와 서명, 온라인에서의 표현까지 어디에 경계선을 그어야 할까요? 오늘은 저희가 두 분을 모시고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치 중립성 보장을 위한 안정된 제도 운용을 주장해온 전직 교사 이건주 박사님과 교사 정치 기본권 찾기 연대 상임 대표로 활동하며 교사의 정치 활동 확대를 위해 힘써 오신 전직 교사 강신만 대표님을 모시고 교사의 정치 활동 적절한 경계선은 어디인가를 주제로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는 강신만 선생님의 발제를 듣고 그 다음에 이건주 선생님의 발제를 들은 다음에 저희의 이기정 부원장님의 사회를 토대로 이렇게 토론을 이어나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강신만 선생님의 발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박수를 놓쳤는데요. 저희 강신만 선생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일단 좀 교사 정치 기본권 찾기 연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교총을 제외한 나머지 교원단체들이 다 모여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 총 인원이 한 16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 단체가 모여서 활동해온 지가 벌써 9년째 됩니다. 9년째. 근데 왜 유독 올해 이렇게 이 문제가 뜨거울까에 대해서는 자극을 준 분이 계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죠. 그분이 이제 후보 시절에 교육 정책으로 내놓았는데 거기에 하나 중요하게 이제 던져진 메시지가 그거예요. 근무 시간 외 그리고 직무와 무관한 교사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겠다. 이게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뜨거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사 단체들은 전부 다 이제 이번 기회에 한번 이루어보자. 또 민주당이 또 다수당이고 하니 이 정책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끌어오른 겁니다. 끌어올랐고 실제로 교원 출신이었던 백승하 의원이나 몇몇 국회의원들이 이걸 입법 발의까지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지금 논쟁이 되고 있고 크게 농성하고 있고 지금 앞에서는 교원단체들이 또 단식 농성까지 들어가는 아마 이 싸움으로 단식 농성까지 들어가는 거는 아마 한국 교육운동사에서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이런 지금 형국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미지수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그런 개괄적인 설명, 왜 이게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개혁신당도 아마 이걸 주제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MBC나 이런 데서도 계속 살령을 해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발표하려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어서 저를 좀 불러주신 것 같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치를 규정을 정치가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교육의 질서도 만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한 축이 또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치를 교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의 질서를 만드는데 배제돼 있다는 거죠, 기본부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교사들의 생각이고요. 쟁점만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0분 발제를 15분으로 줄였기 때문에 좀 쟁점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올려주시죠. 네, 법률은 뭐 쭉 올려주세요. 네, 더 올려주십시오. 여기만 한번 볼게요. 각국의 이제 지금 정당 가입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당 가입은 절대 안 돼. 그냥 좋아요 정도 누르는 것 정도는 해줄게. 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정당 가입이 안 된다고 하는데 OECD 국가를 보면 정당 가입이 안 된 데가 없습니다. 가장 쉬워요, 정당 가입이. 그래서 다 정당 가입은 해요.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규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는 누구를 지지한다를 표명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정한 정도 규제를 하고 있지만 정당 가입은 사실 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정당 가입 자체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정당이 뭐 명단을 공개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일부러 누가 명단을 공개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고 있고, 근데 결정적으로 정당 가입을 인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OECD 또 선진국이나 이런 데가 뭐냐면 보수든 진보든 그리고 중도든 어찌됐든 이 사람들이 정당으로 광범위하게 퍼져서 들어가서 교육의 현실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어떤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유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 어려움을 교사들이 자연스럽게 자기의 성격과 컬러에 맞는 정당에 가입해서 일상 속에서 정책화하고, 그리고 정책화된 것들이 당이 국회를 통해서 입법으로 만들어내는 이 순환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다 정당 가입을 다 오케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서희초 사태를 한번 볼까요? 서희초 사건. 그것도 해방 이후에 교사들이 시내에 나와서 그렇게 한 게 처음입니다. 30-40만 명이 나왔잖아요. 교원들이 총 인원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를 수도 있겠죠. 51만 명입니다. 그런데 40-50만 명이 30-40만 명이 나왔다는 건 어마어마한 열기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화산이 폭발하듯이 교육 모순이 폭발해 버린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폭발했을까? 자살하고 막 2023년도죠. 서희초 교사가 자살한 게. 그때 교사들만 한 100명이 자살했습니다. 학생들이 214명이 자살했어요. 한 해에.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건 뭐냐면 자살 뒤엔 또 엄청난 그 자살로 이끌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살하는 애들은 자해를 합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을 낳는 데가 있어요. 자살자까지 나오기까지는 그 여파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게 끌어올라서 터진 거예요. 교사들이. 그럼 이럴 때까지 도대체 정치권은 뭐 했는가? 이게 끊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당으로 흘려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어려움들이. 그 정책화되지 못하고 다시 제도화되고 법률화돼서 학교의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풀어내야 된다. 그래서 정당 가입을 저희들이 가장 크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에만 활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당 가입을 한번 잘 봐주시고, 저야 뭐 나머지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 그래야 된다고 보고요. 넘겨주시죠. 하나 더 갈까요? 네. 이것도 좀 넘어가도 됩니다. 네.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 대개는 이제 교사들이 국회의원을 하려고 그런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저희들의 기본적인 관점은, 저희들이라고 뭐 하면 저의 관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진보든 보수든 이 정당 정치의 정책이, 학교의 모순이, 문제가 계속 자연스럽게 순환에 가서 들어가는 거, 이걸 가장 크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나요? 교사들의 이익만을 교사들은 전달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를 괴롭히는 게 학생이라면 학생들의 어려운 조건들을 여기다 이야기할 거예요. 정당에다. 그래서 우리도 힘들어요. 그러니 이걸 해결해 주세요라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조건은 누구한테 좋겠어요? 자기 자녀의 교육 학습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학부모들에게도 엄청난 이익이죠. 근데 묘하게 학부모님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교사들이 무슨 정치질이야, 뭐 국회의원 한 자리 해보겠다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되게 단순하게.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죠. 교사들이 자기 이익을 이야기하겠지만 교사들의 자기 이익은 학생의 이익과 결부돼 있어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편하려면 학생이 편해야 되거든요. 왜? 학생이 안 편하니까 교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학생이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자기의 이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당연히 정당이나 정치에 이런 표현을 할 겁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달라라는 게 우리의 요구고 학부모들에게도 이익이고 궁극적으로 본다면 민주 시민으로서 학생들이 자기 개발을 해낼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고 보죠. 참고로 16세면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들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고3은 피선거권이 있어요. 출마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걸 교육하는 고등학교 교사들은 정당 가입도 안 되고 피선거권도 없어요. 이 모순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학생들이 질문했을 때 답할 수 있는 자기 근거와 역량들을 갖춰주게 하는 게 국가의 책무죠. 아이들이 경험한 것을 학교가 질문하는데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딜레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해결해야 할 급선무다. 올려주시죠. 이것도 아까 했습니다. 학교 내 권리 균형인데요. 교원을 빼고 지금 다양한 주체들이 학교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그다음에 공무직 노동조합, 그다음에 뭐 여성 비정규직 다 노조들이 있어요. 이들이 학교장하고 계속 교섭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권리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정치를 해서 그 정치적 파워를 알 겁니다. 그 힘이 얼마나 큰지를. 그런데 교원들이 그게 없어요. 없으면 당연히 이게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학교의 권력 구조가 바뀝니다. 학교의 권력은요. 권한이라고 합시다. 권력이란 말이 좀 부정적일 수 있으니까. 권한이 계속해서 교사가 아닌 다른 쪽으로 흘러갈 때 왜곡된 현상이 벌어져요. 교사들이 거기서 소외감을 느끼고 한계를 느끼고 교육에 대한 의욕이 상실하겠죠. 근데 학교는 가르치고 배우는 데가 중심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서브입니다. 서브. 받쳐주는 사람이. 근데 이 권한이 다른 쪽에서 커져버리니까 실제로 그 중심 핵심이 이제 허탈해하고 자기 역할들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의 균형 원리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분들처럼 권리를 줘야 한다. 그러려면 안에서가 아니라 학교 밖 근무 시간 외에서의 정치적 자유는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라고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고 그걸 요청하고 있는 거죠. 한번 또 올라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뭐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올해 한 번 더 올려볼까요? 교사들이 이제 이 정치적 활동이 적다 보니까 교수들은 정치 활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누적된 게 있어요. 정치권과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토론에 나가서도 정치적 발언을 하기도 하고 당에서 어떤 부르면 중요한 역할들을 맡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기관 단체에 무슨 장도 하고 이런 걸 겸하거든요. 그런데 교사들은 이런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학교 내, 교실 내에 자기의 한계를 지워버립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이게 어떤 한계를 가지냐면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도 바로 그런 정도 수준에서만 교육을 해요. 그러면 결국은 애들은 좁은 시야 속에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후나 한 번을 하더라도 급이 달라요. 정치를 경험한 사람과 그리고 어떤 곳에 파견돼서 다른 일도 해본 사람, 그리고 어디 뭐 예를 들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같은 데도 교사들은 못 나가잖아요. 돈은 교사들이 제일 많이 냅니다. 그런데 이사진에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감시 기능에도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좁은 시야, 자기 학교를 넘어서지 못한 시야로 갇히게 되고 그리고 그거를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을 작은 인간으로 성장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더 넓은 세상에 자기 학습을 하게 되고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 그 혜택은 당연히 학생들에게 간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넘겨주시죠. 네, 이것도 넘겨주십시오. 네, 저는 15분이 다 됐나요? 딱 됐죠? 네, 여기까지 하고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부분은 토론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신만 선생님의 발제를 잘 들었고요. 이제는 이건주 선생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주 선생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짧아서 곧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강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인데 왜 우리 교원들과 공무원들은 일반 시민들처럼 기본적인 정치적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옛날에 어떤 권위주의 정부 시절 어떤 독재적인 탄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교원에 대한 어떤 비합리적인 혐오 때문인가? 근데 전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이에요. 지금 우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는 법률도 있지만 법률은 당연히 헌법에 기반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헌법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87학번입니다. 우리 87년 1987 영화도 있죠. 민주화 운동의 어떤 성과로 만들어진 헌법이에요. 87년 민주헌법이라고요. 그렇다면 왜 민주헌법에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했나? 이거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헌법 제7조 제2항에 보시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공무원이죠. 이 공무원엔 대통령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었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당시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파면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대통령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여기에 국공립학교 교원들은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뭐 일반직 공무원들은 당연히 안 되죠. 그렇다면 헌법에서는 왜 민주헌법에서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나? 그러니까 우리 사실 다 알잖아요. 관권 선거라고 하는 우리 역사죠. 아픈 역사죠. 우리 60년 4.19 혁명의 기반이 되었던 그 도화선이 되었던 3.15 부정선거. 그게 대표적인 관권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다 보장되고 있는 이 권리가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적인 헌법이라고 하는 87헌법, 87체제에서 제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는, 이 조항에는 민주공화국에서 관권 선거는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원, 공무원, 심지어 대통령까지. 네, 그리고 헌법 제31조 4항에 보시면 교육의 자율성, 전문성, 정치적 중의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보장된다.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 신분에 관련된 얘기였다면 헌법 제31조에서는 특별히 또 교육의 정치적 중의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민주헌법에서 왜 교육만 이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 국공립 교원은 이중적인 제한을 받고 있는 거죠. 헌법 제7조에도 걸리고 그리고 31조에도 걸려요. 그리고 31조에는 교육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 헌법학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사립학교까지 포함시키는 어떤 규정으로 따로 둔 것이 아닌가. 공무원만이 아니고 교육은 특별히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라고 우리 헌법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규정이 과연 현재 지금에 와서 의미가 없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 옆에 보면 대학의 자율성이라고 돼 있어요.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보장된다. 그러니까 앞에 교육과 뒤에 대학이 구분된 걸 보면 제 생각에는 앞에 교육은 초중고 교육이고 뒤에 대학은 대학이겠죠. 그래서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보장해요.
초중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초중고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고 대학은 정치적 중립성의 의무에서 좀 자율성을 부여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당 가입이나 기타 여러 문제에 있어서 대학 교수들은 자유로워요. 일반 시민과 동일합니다. 정당 가입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있고. 근데 유초중고 교사들은 안 되는 거죠. 교원과 공무원들은. 그래서 이미 우리 헌법 제31조에서 유초중고 교사와 교육과 대학의 교육을 좀 구분해 놓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일부 저도 교사 출신으로서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 교환단체에서는 주장을 하죠. 왜 대학 교수들을 허용하는데 우리 교사들은 안 되냐. 헌법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헌법이. 그래서 교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려면 법률 개정이 아니고 정치적 중립성 규정을 삭제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건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헌법 제7조 제2항이 있는 한 국공립 교원들은 정치활동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우리 법체계에서, 우리 헌법 체제에서. 또 마찬가지로 헌법 제31조 4항에 있는 한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 전체적으로 정치활동 보장될 수 없어요. 정치적 중립성하고 충돌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적인 우리 정치적 기본권이 교원 공무원에게 다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어떤 개별 법률들이 제한하고 있다 한다면 법률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기본권 보장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이미 헌법 두 개의 조항에서 이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이 과연 가능할까?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려면 법률 개정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 규정을 삭제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다음 거 한번 봐주세요.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도 다뤘죠. 그리고 우리 강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 대선 후보 시절에 저렇게 공약을 냈어요. 근무 시간의 직무와 무관한 범위 내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을 보장을 주장했다.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을 추진한다.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저는 이때 이걸 믿지 않았어요. 교원의 정치활동을 보장을 추진하려면 헌법 개정을 해야 돼요. 현행법에서.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앞부분에 근무 시간의 직무와 무관한 범위 요걸 보고 요거는 헌법 개정하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판례가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근무시간 내외라고 아예 못 박힌 근무시간 내든 외든 직무와 무관하든 유관하든 일체를 금지한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어요. 그거를 대선 캠프에서 몰랐을 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알면서 한 게 아닐까. 알면서도 선거용으로 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건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후에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느낄 때는 교원의 집단적 정치 활동은 반대한다. 분명히 얘기했고 반면에 교원의 개인적 표현의 자유는 허용한다. 저기 있는 구체적인 표현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교사들이 정치 활동을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 막 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교육 현장을 떠나서 사적 영역에서 직무와 관련 없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도이다. 공약에서는 정치 활동이라고 나왔는데 이때 업무 보고에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고 바뀌었어요. 교원의 정치 활동은 거기에는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이 포함되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한정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정치적 중립을 해야지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한쪽 편들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걸 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자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대통령이.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찬성이 높지 않다. 그러니까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해서 여론조사 해보니까 찬성이 높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시절에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을 얘기했지만 실제로 저 구조리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대통령 된 이후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후퇴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론조사. 저는 사실은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이미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어요. 근무 시간 내든 외든 학교 아니든 맡기든 안 된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고 그걸 모르고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교원의 개인적 표현의 자유 허용하는 걸 분명하게 얘기했다고 봐요. 선생님이 익명으로 트위터에 답글을 써도 처벌받는 것은 문제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워딩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 개인적인 집단적인 게 아니죠.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좋아요 누르는 정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상당히 후퇴를 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제 입장이 바로 대통령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민주당 비판하는 입장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렇게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을 추진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이게 후퇴했는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이번 업무보고에서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교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대통령이나 다수당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많은 과정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기했더라면 그것이 후보 대선 공약에 맞는 건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기본적인 입장은 그래서 우리 교원 단체들이 저도 교사 출신이고 사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믿고 너무 과도하게 우리의 현재의 어떤 헌법 체계와 헌법재판소 체계에 맞지 않는 사실은 대선 후보로서 약속할 수 없는 공약을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교원단체들이 교원의 개인적 표현의 자유 허용 이 부분에도 초점을 맞추고 교원의 집단적 정치활동 그러니까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은 장기적인 과제로 넘기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의 우리 교원단체들이 물론 주장할 수 있죠. 계속적으로.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개인적 표현의 자유조차도 허용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거부터 해결하자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헌법 체계 내에서 헌법 개정 이후의 어떤 과정들이 아니고 헌법 개정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당면 과제부터 하고 그런 다음에 집단적 정치 활동은 나중에 어떤 장기적인 과제를 넘겨야 된다. 그리고 교원의 개인적 표현의 자유 허용도 사실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뭐 정파적 입장을 떠나서 저는 최근에 뭐 우리 핸드폰이라든가 뭐 내란 조사한다고 공무원들의 핸드폰 조사하고 수거하고 교원이나 공무원 이런 것 자체부터도 문제지만 그때 방통위원장을 체포 수사했는데 그 이유가 그거예요. 총선 기간 동안에 이 방통위원장이 유튜브에 나가서 페이스북에 뭐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횟수가 아니에요. 그냥 몇 번. 근데 그거 가지고 방통위원장을 수사를 해왔고 그리고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체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원과 공무원들이 오히려 공무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런 표현의 자유조차도 보장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 개정이 필요한 어떤 정당 가입이라든가 선거운동을 허용을 얘기할 때인가 너무 급진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학부모들의 어떤 불안감,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도 사실은 학생 중에 이 교사를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탄핵과 계엄 이 전국에서 교사가 과도하게
근데 적시적 발언을 했다 해가지고 적시적 순위 의무 위반으로 학생이 신고를 해요. 지금도. 근데 만약에 선거운동이 허용이 되거나 정당 가입이 허용이 되면 밖에서 선거운동 하던 분이 학교 와가지고 완벽하게 적시적 중립을 지킬 거라고 보기가 어렵죠. 네. 이런 우려를 남기고 말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시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딱히 알람이 울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두 분의 발제를 들었고 이제 저희가 토론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발제 들으시고 질문을 생각할 시간도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잠깐 브레이크 타임 저희 뒤에 가서 단체 사진 한번 찍고 진행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부원장님? 괜찮을까요? 네. 저희 뒤에 가서 저희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네. 자, 발제 저기 잠시만요. 말씀 저기요. 자, 그 오신 제가 슬라이드 일단 넘겼고요. 그리고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 너무 감사하고 독재 7단계 중에 5단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 1단계에 해당하는 어휘 왜곡을 사용하셨어요. 그거는 대통령 선거 때 유세인데 이재명이 그대로 한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 어디 하겠어요? 개혁신당이라고 왔는데 개혁신당이 아니고 오히려 이재명 얘기하러 온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어가고 하나도 민주적인 게 없어요. 교육인데 왜 교육에 교사들만 나오고 애들은 없어요? 그게 무슨 교육이에요? 오늘 내내 화가 나서 들을 수가 없네요.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이렇게 깊이 공감하고 이렇게 넘어갈 네, 나갈게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실 거면 주경야도 개혁신당에 먹칠하는 거예요. 아니 먹칠을 당하는 게 개인적으로 당하시는 일이 아니라요. 나라가 망가진다고 독재 5단계라고 2020년도에 이미 언론에 났는데 실시간 안 나오잖아요. 말씀할 자유요? 이게 제한됩니다. 언제부터 개혁신당이 그런 일단 나가주세요. 그저께 보낸 메신저 있죠? 페이스북 메신저요. 그거 지워주시고요. 나가세요. 이런 식으로 사상교육 하시는 거랑 다름없어요. 이거 안 듣는 이만 못하다고 애들한테 이런 교육 하시기만 해봐요. 아주 애들은 건드리지 말아요. 제발. 어른이 돼가지고 창피하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리고요, 제가 제 이름으로 왔었던 기록 다 지워주세요. 네, 잠시 네, 잠시 이렇게 소란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이렇게 분위기 전환상 이렇게 사진 한번 찍고 저희 이렇게 정돈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뒤에 가서 저희 같이 한번 사진 찍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앉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은 사실 질문하실 때만 이렇게 저희가 주경야독에서 좀 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연구원의 교육 분야 전문가이신 이기정 부원장님을 모시고 이기정 부원장님께서 오늘의 중요한 쟁점 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끌어 가주실 예정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사회자로서의 오늘 큰 데뷔 무대이신 것 같은데 저희 연구원에 또 이런 멋진 분이 계시다는 걸 또 소개해드리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부터의 이렇게 토론 그리고 또 이렇게 추후에 질의응답까지 진행해 주실 이기정 부원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개혁연구원 부원장 이기정입니다. 예, 저 또한 2년 전까지 현직 교사였었죠. 지금은 교사가 아니지만 그리고 교사가 아니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열정이랄까, 교육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랄까 이런 게 매우 떨어졌었는데 오늘 전 동료 두 분이 나와서 이 교육 얘기를 하니까 이 교육에 대한 사라졌던 열정이 다시 생기는 것도 같고 한때 교육을 위해 뜨겁게 불태웠던 저의 이 과거 인생이 좀 다시 생각나기도 하고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역할 맡아서 떨리는데요. 잘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두 분 선생님 이 강연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네, 강신만 선생님께서 최근 지난 금요일 날 출판 기념회를 했으니까 아주 최신 책이 나왔습니다.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 30여 년 강신만 선생의 인생이 담긴 교육 저서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이건주 선생님께서는 오랜 고등학교 교육 경험을 담아서 교육 중에서도 제일 관심 많은 게 사실은 입시잖아요. 오늘은 입시가 주제는 아니지만 이미 입시에 관한 책을 내시고 그쪽에 대해서 발언을 해오셨는데 아마 조금 있으면 교육 일반에 관한 저서가 나오죠. 혹시 제목 알려줄 수 있어요? 예, AI 시대의 교육이라고 좀 넓게 정해왔습니다. 자, 곧 출판될 네. AI 시대의 교육에 대해서 그 책에 대해서도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이제 두 분 발제를 잘 들었는데 몇 가지 쟁점을 잡아서 제가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쟁점은 교사의 정당 가입을 허용해서 교사들이 학교 밖에서는 근무 시간 외에서는 일반인과 똑같은 수준의 정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강신만 선생님의 주장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것이 이건주 선생님의 얘기했죠. 아까 이건주 선생님이 주장을 펼치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화면에 나오는 바람에 화를 내신 분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를 위해서 내세운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조차도 정치활동 보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이거를 회수했다. 이거를 다시 걷어들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한 것이고 참고로 이건주 선생님은 우리 개혁신당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인 어쩌면 여러 정당 중에서 우리 개혁신당이 가장 바람직한 정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너무 지나치게 고 이재명 대통령 그 단어에 대해서만 이렇게 신경을 너무 쓰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요. 좀 오해는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그 이건주 선생님께서 아까 이제 강신만 선생님의 그 주장을 반박할 때 주로 헌법에 이미 그 공무원이자 교사인, 특히 그 공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자 교사죠. 헌법의 이중으로 이 정치 활동이 금지돼 있다라는 것을 주된 논거로 삼았는데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헌법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즉 위헌이 아니라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당장 위헌이 아니더라도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에 나타날 어떤 혼란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좀 그 부분에서 한번 계속 주장을 한 2분 정도 펼쳐주시고, 그 주장을 바탕으로 강신만 선생님께서 한번 다시 반박을 서로 두세 차례 정도 하면서 요 첫 번째 주제로 한 10분 정도 한번 토론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자, 먼저 위헌 사항이 아니라고 할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평소 주장해 오셨는 줄 아는데 그 논거 예. 좀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만약에 개헌을 뭐 추진을 해서 공론화되었다 한다면 저는 교원의 정당 가입에 대해서 반대할 것 같아요. 그런 논의 기회가 있다면, 그러니까 정당 가입, 이것도 이 정당에 와가지고 정당 가입을 반대하는 게 조금 거시기하긴 한데, 뭐 제 평소 소신입니다. 교사로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교육계에 관심이 많고, 만약에 정당 가입이 허용되면 제가 제일 먼저 가입을 할 것 같아요, 정당에. 그럼 정당에 가입을 하면 그냥 가입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선거운동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정당 가입은 선거운동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정당 가입이 허용된다면 당연히 선거운동도 허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둘 다 이제 금지하고 있죠. 근데 내가 만약에 정당에 가입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내년 교육감 선거나 아니면 총선을 앞두고, 그리고 교사야. 그래서 근무 시간 외에, 근무 시간 밖에 아니면 학교 밖에서 그런 활동을 계속 하고, 뭐 정당에 와서 막 활동을 하고, 그 다음 날 학교에 가서 수업 시간에 과연 철저하게 중립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까? 내 스스로 자문을 해보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조심할 수 있겠죠. 조심을 하는데 학생들 참 다양합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생각이 또 다양하고 기상천외한 면도 많고, 그리고 너무 많은 학생이 있다 보니까 또 우회도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내가 만약에 그냥 무심코 어떤 말을 던졌는데 학생들이 혹시나 그걸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조심한다고 했지만 그 이전보다는 더 내가 나도 모르게 그게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어서, 이건 정치적 중립성이란 문제에선 잘못하면 나의 의도하지 않게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네, 뭔가 하신 말씀? 자, 그렇다면 예. 예. 시간을 딱 자르. 예. 예. 자, 뭐 시간은 비슷한 정도로 엄밀하게 제한은 하지 않겠지만 뭐 두 분이서 적당하게 비슷한 정도로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이제 강신만 선생님이 반박 발언하고 한 번 더 반박 발언하고 다시 한 번 반박 발언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저는 시간을 잘 지키는 스타일이니까 잘 재보겠습니다. 우리 이건주 선생님한테 묻고 싶은 게, 본인에게 정치적 자유를 주면, 정당 가입을 하게 해주면 수업을 할 때 정치적 행위를 할까요? 라고 묻고 싶어요. 근데 본인은 아니라면 왜 다른 교사들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고,
저는 기본적으로 교사들이 그런 오류에 빠지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대세가 아닐 거라고 보고 지금 정당 가입이 없어도 그런 오류를 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죠. 이 정당 가입을 밖에서 학교 밖에서 허용한다고 해서 그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했다는 게 문제고 또 하나는 종교와 정치라는 게 되게 예민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종교의 자유는 지금 교회도 갈 수 있잖아요, 다. 근데 교사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종교를 설파한다든가 이렇게 안 하거든요. 아주 초기에는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그런 것들이 다 개선됐어요. 그리고 그걸 강요하는 사람은 지금도 처벌받습니다. 징계 조항이 다 있어요. 그리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저는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초기에 약간 그런 후유증이 있을 수 있죠. 민주주의가 영역이 확대될 때는 잠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정착되면 긍정적인 효과가 사회적으로 클 것이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반박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성 정당 가입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교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학교를 개혁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정당 가입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2분 됐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만약에 정당에 가입을 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정신없이 이게 그냥 특히 교사가 정당을 가입한다는 것은 좀 대단히 적극적인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죠. 수업 시간에 의식적으로는 조심할 거예요. 저도 조심하겠죠. 수업 시간엔. 그런데 그런 생활을 그것도 선거운동 기간이라고 하는 기간에 집중적으로 막 밖에 나가서는 그리고 우리 선거운동이라는 것이 대체로 또 상대 진영을 좀 비판하고 비난하고 뭐 이런 게 주로잖아요. 네거티브. 그럼 어떻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수업 시간에 그와 유사한 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의식적으로 학생들을 의식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교사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등학생만 해도 이제 정당 가입이 돼요. 16세, 만 16세. 그리고 18세는 투표권이 있어요.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거운동 기간에 그런 교사의 이야기가 혹시나 저 사람이 혹시 다른 어떤 정당 가입이 되어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도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아니면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심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나올 것이고 그로 인한 갈등들이 학교 내에서 상당히 심각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거고 이런 우려를 부식할 만한 어떤 장치가 있는가? 학교 현장에 전적으로 교사에 맡겨두는 거란 말이죠. 그 장치가 있다면 학부모들도 안심하겠죠. 그런데 과연 지금 그런 장치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저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예, 법률적으로 이미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강요하거나 그러면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법률은 있고요. 이게 정당 가입을 하거나 안 하거나를 떠나서 그 공무원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가입을 자유롭게 한다고 해서 뭐 처벌을 안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건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정치에 대한 정당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이 갖고 있는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경향이 유독 강해요. 대한민국이. 서유럽이나 이런 데가 좀 다릅니다. 북유럽이나 이런 데보다. 정치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떨어져 있죠. 이건 정치인들의 책임이에요. 사실은. 잘 못 풀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왜곡된 현실 때문에 아마 학부모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는 건 이 사안이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제 그 문제를 그냥 방치하고 있을 거냐의 문제인 거고 이런 민주적 권한들을 계속해서 확대해 주면서 학교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이 사회에서 좀 유익하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이제 혹시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까봐 이게 우려해서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을 제약을 한다면 그거는 이제 오히려 좋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놓치는 한두 사람의 잘못이 있어서 이걸 전체의 긍정적인 효과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제가 좀 예. 충분. 예. 교사들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사들은 정당 가입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게 해도 사실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헌법재판소나 헌법에서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관권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원에게 허용을 하면 교육 공무원에게도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공무원들이 정당 가입을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다면 관권 선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학교장만 하더라도 우리 교사들은 사실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그런 영향력은 크지 않잖아요. 근데 교장만 해도 정당 가입하고 선거운동 자유를 준다면 어떤 조직, 교사나 학부모를 동원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 가능성이 전혀 없나요? 그다음에 공무원, 내 교육청에 무슨 고위 공무원이다 한다면 국장이다. 아니면 뭐 시청에 고위 공무원이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도 고위 공무원도 제외할 수는 없잖아요. 고위 공무원이든 하위 공무원이든 다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선거운동 자유를 준다면 관권 선거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나요? 그러니까 교원 자체도 학생에게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교육 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까지 확대가 된다면 이거는 관권 선거를 막을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없으면 허용하기 쉽지 않죠. 이런 문제까지 그러니까 교사만이 아니고 교육 공무원, 전체 공무원까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공립학교 교사는 교사면서 동시에 공무원이기도 하죠. 다음은 강신만 선생님께서는 교사에게만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자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사도 공무원이니까 인정했으면 공무원 전체를 또 인정해야 되고 하는데 그 문제를 그러니까 좀 걸리는 면이 있고 그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을 갖고 계셨어요? 네, 저는 개인적 소신은 공무원들도 정치적 자유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풀어가는 방식은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특수한 게 있어요. 군인들, 경찰들 어렵잖아요. 거기는 당연히.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보장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행정직이 있는데 일반직 거기는 구청이 공무원들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구청장은 직선을 뽑는데 그 공무원들이 정치활동의 자유를 갖게 되면 상당히 곤란할 수 있죠. 국가기관이. 그래서 이제 그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는 좀 더 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다. 근데 교원들은 왜 그러냐면 그렇게 직접 뽑는 사람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우리 선생님이 교육청의 장학사나 장학관들은 그 교원이 아닙니다. 거기는 전문직 공무원이에요. 그냥 교원은 교사, 교감, 교장을 교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보장된 데서 이해관계가 없어요. 누구를 내가 뽑고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교장을.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고 헌법상에도 보면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교원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다고 돼 있어요. 군인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왜 다르게 했을까 이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4.19 혁명 속에서 교원들이 계속해서 이용당했잖아요. 정치적으로 동원되고. 그래서 그때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교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배제한 거예요. 국가로부터 교원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뺐자는 거지 교원들이 자기 편을 하는 걸 뭉끈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갔다 오면서 박정희 이제 그때 가면서 63년도에 선거운동죄를 하나의 항목을 넣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봉쇄해버린 겁니다. 근데 좀 과도하게 봉쇄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죠. 그래서 조금 헌법을 좀 자세히 이해했으면 좋겠다. 네, 일단 교원의 그 정당 활동 그 보장할 것인가 아니면은 아직은 금지해야 되는가 논쟁은 일단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두 번째 쟁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지금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이 교원의 선거 출마 즉 보장할 것인가, 즉 피선거권을 인정할 것인가 뭐인데요. 지금 대학 교수들은
그 휴직을 하고 얼마든지 선거에 출마할 수 있죠. 뭐 당연히 교육감 선거 출마할 수 있고 그밖에 다른 선출직 모든 선출직에 출마가 가능하죠. 근데 교사의 경우는 모든 선출직에 출마가 가능하지 않죠. 교육감 선거조차도 사퇴를 해야지 뭐 출마가 뭐 가능한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 강신만 선생님은 모든 선출직에 교사의 피선거권을 보장하자는 쪽이고, 이거주 선생님은 그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많은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라고 반박하는 쪽인데요. 누가 먼저 다시 한번 좀 아까 얘기한 것을 좀 심화시켜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이번엔 강신만 선생님 먼저 해볼까요? 순서가 저 같은데요. 늘 이제 교수들하고 우리는 비교를 해요. 그 공무원하고 저희들은 라인을 서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교수들하고 교사하고 이렇게, 왜냐하면 학생을 교육하는 직업이잖아요. 이게 똑같이. 그래서 교수들하고 자꾸 해야 되는데 공무원으로 묶으니까 우리는 되게 싫어해요. 우리는 교사다. 그리고 교수 대신 저기는 나이든 20살 이상의 학생들이고 여기는 이제 어린애부터 고등학생까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엮어주라. 근데 교수들이 보장하는 건 딱 하나예요. 법률이 그리 돼 있습니다. 다 막 적용을 해놓고 안 된다고 해놓고 마지막에 대학 교원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요구하는 게 다 검사하고 마지막에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원은 예외로 한다. 이거 하나만 넣어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대학 교수처럼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요구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피선거권을 교수들은 사표를 내지 않고 휴직을 하고 나와서 투표해서 지면 다시 들어가요. 근데 교사인 저는 어딘가 교육감에 출마하려면 90일 전에 사표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도 없어요. 떨어져도. 그러니까 완전히 당선될 때만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아니죠. 쓸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될지도 모르는데 사표 쓰고 나가야 되잖아요. 저는 사표 쓰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선이 되면 교수들도 사표를 써야 돼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선되면 사표를 쓰면 되잖아요. 그래야 현장성이 있는 교육감들이 계속 현장에 발언을 할 수 있고 자기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데 어느 누가 백보를 가지고 될지도 모르는데 사표를 먼저 쓰고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네. 저도 사표 쓰고 나왔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같아요. 저도 교사 출신이고. 그런데 왜 그러니까 반대를 하냐? 교사들은 사실은 휴직을 하고 출마를 해도 저는 허용해도 괜찮다고 봐요. 우리 일반 교사들은. 근데 만약에 교원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장이 있어요. 교장이 교육감 선거에 많이 나와요. 교장들이, 출신들이. 휴직을 하고 교육감 선거에 나온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나와서 선거 캠프를 꾸리겠죠. 누구를 쓸까요? 자기 교사, 학부모들이 아닐까요? 대부분이. 그러면 소속 교사, 학부모 입장에서 휴직한 교장에 도와줄 만한 유인책이 생기겠죠. 그죠? 이 사람이 낙선을 하면 다시 우리 교장으로 오는 것이고, 만약에 당선돼서 교육감으로 간다면 뭐 도움이 되겠죠, 여러모로. 그런 경우에 안합리에, 그러니까 이 헌법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 80형법은 관권 선거에 대한 방지 헌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무원과 교육의 중립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고, 다른 나라는 다 허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권 선거를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장만 하더라도 벌써 그 학교 내 조직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공무원들은 교원은 아니에요. 교육청에 있는 국장들 이런 사람들. 그런데 교원을 만약에 허용해 준다면 교육 공무원들이 허용을 해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형평성의 문제. 그렇죠? 일반직 공무원은 혹시 몰라도 교육 공무원, 우리는 교육청에 있는 사람들인데 왜 안 되냐? 교원들만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허용이 된다면 교육청의 국장들, 이 사람들이 만약에 휴직을 하고 교육감선거에 나왔다 생각하면 그 밑에 있는 조직들을 전체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요? 암암리에. 그렇죠? 그게 관건선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막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사만 생각하면 충분히 저도 그렇게 되면 좋죠. 휴직하고 출마할 수 있으면 저도 좋아요. 그럼 퇴직하지 않았겠죠, 저도. 하지만 이게 교원, 교사만도 아니고 학교장애, 거기에 만약에 교육공무원, 만약에 일반직 공무원까지 간다 그러면 관건선거를 어떻게 막죠? 그런 면에서 우려를 갖는 겁니다. 예. 염려가 너무 많으신 것 같아. 예를 들면 왜 그러면 저기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고 있는 유럽들은, 동유럽들은 그렇게 다 하고 있을까? 그럼에도 큰 문제가 없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사회는 그런 식으로 막 어떤 것을 권한을 줬다고 해서 반칙으로 뭐 흘러가 버리지 않거든요. 자기 어떤 자정 역량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신뢰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 저들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정도 휴직에서 출마하게 했더니 휴직 안 하고 사표 쓰고 가면 뭐 그 사람들이 안 도와주나요? 그 사람들도 또 자기 인맥을 통해서 다 돕게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건 조금은 좀 지엽적인 거고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우리가 좀 더 민주주의의 관점, 그리고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라고 한다면 그 민주공화국에 맞는 정도의 품격으로 우리 당대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를 미리 예단하지 말고 이렇게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과거의 관건선거 기억이 너무 강해서 전체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국민들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87년 헌법만 하더라도 벌써 한 50년 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과연 관건선거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지금 우리 사회가 민주적으로 성숙했는가를 보면 저는 오히려 최근에 어떤 지금 계엄, 탄핵 이런 국면은 굉장히 좀 비상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한데 거기에 공무원, 교사들까지 이런 걸 다 허용했을 때 너무 혼란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사회가 조금 50년 전보다 많이 좀 발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걱정, 지금 왜 관건선거를 다 걱정하냐? 그건 옛날 얘기지. 이렇게 흘러왔다면 저도 뭐 굳이 반대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과연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그래서 저는 교사로서도 현재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상조다는 거죠.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오히려 지금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 진짜 지금 현재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표현의 자유조차도 허용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걸 먼저 싸워야지. 그 먼 이후에 헌법 개정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성숙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기본권 정당 가입이다 이런 모든 걸 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현 시점에서는 국민들 설득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지금 현 시점에서는 표현의 자유조차 보장되지 않는 이 현실을 타개하는 것이 급선무다. 오히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그분이 계셨으면 좋은데 지금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대정부 투쟁을 해야죠. 정당 가입 뭐 이런 투쟁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위해서
정부 여당 국회의사당 앞에 가가지고 그걸 달라고 요구할 게 아니고 대정부 수정을 해야죠. 지금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걸 주장해야죠. 그래야 그것도 지금 얻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너무 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 예. 예. 뭐 두 분이 뭐 입장이 상당히 대립하고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두 분이 다 전직 교사이기 때문에 약간 교사를 좀 좋게 표현하는 정치 활동의 자유 완전 보장에도 아주 작은 눈곱만큼의 문제는 있겠지만 별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이건주 선생님도 뭐 교사만 주면은 문제가 크지 않지라고 얘기함으로써 그 부분에서 교사끼리 약간 편먹는 듯한 느낌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 교사들이 체감하는 것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것은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기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교사의 어떤 편향성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그 앞에서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막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은 학부모는 좀 더 불안감을 많이 느낄 수 있단 말이죠.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그 선생님이 이 수업 시간에 약간 편향된 쪽의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동료 교사로서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부모들이 상당한 항의 전화를 그 선생님이 아니라 교장 교감한테 왔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마 그 선생님한테까지는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두 분 교사가 느끼는 것과 학부모들이 실제로 아이들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은 현저히 다를 수 있는데 이 두 분인 그 부작용을 교사로서 너무 작게 보는 건 아니신지,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그 학부모들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한번 이 교사로서 변명하실 수 있는지 제가 이 진행자로서 한번 직권으로 두 분께 한번 질문드려 봅니다. 두 분이 대립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너무 교사를 좋게 보는 것 아닌가? 학부모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부터 할까요? 네. 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1999년인가요? 뭐 그런 선언을 했어요. 어떤 선언이냐면 전면적인 교원들의 정치적인 자유의 봉쇄는 인권 탄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국제기구도 그런 발표를 계속 해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인권의 문제는 저는 다수결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학부모들의 여론이 안 좋다고 그 50만의 인권을 그냥 계속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죠. 그 염려 때문에. 저는 국가기관에게도 그때 인권위원회가 공고를 했는데 교육부 장관, 행안부 장관, 그 법에 관계된 장관들에게 공고했어요. 빨리 이 인권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자기의 권한 내에서 행동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저는 국가는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가 그렇게 유지돼야죠.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다 봉쇄해놓고 그것을 국민 여론이 아직 안 좋으니 좀 미루자라고 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기본 철학이 잘못되어 있다고 봐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갑자기 나중에 와서 했던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민주공화국에 갖고 있는 확고한 철학이 부족하구나. 그게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인권이 있다도. 좋습니다. 국민 설득해 봅시다. 이건 인권의 문제고 국민 설득해 가면서 통과시킵시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근데 그분은 물러섰어요. 물러서고 국민 여론이 있으니 이건 반대 논리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늘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이걸 좀 우리 이건주 그 선생님께서 조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회적 기능으로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또 아까 또 그분을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동의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선 캠프에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몰라서가 아니고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래서 저는 믿지 않았다고 그랬죠. 믿지 않았고 업무 보고에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표를 얻기 위해서 던졌다라고 제가 비판을 한 거예요. 아까 이재명 대통령을 옹호한 게 아니고, 그런데 생각이 같다는 것은 그 지금 현재 입장, 표현의 자유, 개인적 표현, 교원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집단적 정치 활동은 안 된다라는 입장을 제가 동의한다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그 동의하는 이유는 우리 학부모들, 국민들이 불안해하잖아요. 그거는 그 워딩에도 그대로 나와 있듯이,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한다고 그러니까 뭐 정당 가입하고 선거운동도 허용하고 이럴 것처럼 얘기가 되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불안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문 중에 보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러니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정당 가입 금지, 선거운동 금지가 가장 한목적적이다, 적절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내를 불문하고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면 그것이 교원과 공무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면 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학부모들은 학교 밖에서 근무 시간 외에서라고 하더라도, 그런 말을 아무리 해도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교사들이 정당가입하고 선거운동하면서 학교에 와서 과연 할까? 조치를 시킬 수 있을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것이죠.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예. 두 번째 쟁점 잘 들었고요. 세 번째 쟁점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을 보니까 뭔가 뭐 질문이라든가 두 분에 대한 반박이라든가 좀 하고 싶은 게 많을 것 같아서 세 번째 쟁점은 한 번씩만 좀, 또는 많아야 두 번 정도 간단하게 듣고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쟁점은 지금 강신만 선생님께서는 교사들이, 교원이 선거운동까지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선거 캠프에 공식적으로 들어가서 이 뭐 정책 제안하고 캠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보장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고요. 이건주 선생님께서는 뭐 지금까지 정치 활동의 자유만으로도 교육 학교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강력한 정치 활동인데 뭐 그게 바람직하냐 하는 의문을 뭐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 활동의 꽃은 선거운동이죠. 선거운동이 그 정점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찬반 입장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누가 먼저? 이번엔 먼저 얘기해 볼까요? 예. 예, 뭐 지금까지 계속했던 말씀 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기본적으로 집단적인 정치 활동하고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는 구분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 기본권이라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되고,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는 가급적 보장해야죠. 물론 그것도 세세하게 따지고 보면 쉽지 않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른다는 것은 그거는 허용이 당연히 돼야죠. 그런데 만약에 선거운동 기간 내내 매일같이 특정인을 좋아한다는 걸 계속 누르고 댓글 쓴다고 했을 때, 또한 반대로 어떤 특정 후보를 계속 비판하는 걸 쓰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과연 이건까지 허용해야 되는가? 쉽지 않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어떤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된다. 대신에 집단적인 정치 활동은 제한될 필요가 있다. 관권 선거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특정한 어떤 캠프에 들어가서 어떤 교육 정책을 논할 정도면 뭐 대단한 사람이죠.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고, 저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학교에 와서 충분히 지킬 수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 정도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활동까지도 막는 것은 저는 좀 그건 반대예요. 하지만 좀 집단적이거나 그런 성격이 강한 것.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치 활동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주 개인적으로 혼자 참여하고 뭐 학생들에게는 뭐 공표하지 않고 특별히 대외적으로 뭐 드러나지 않는다면 또 이 어렵지만 뭐 어떤 뭐 유연성 있게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주 좀 대놓고 어떤 직함을 가지고 하는 거라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범위를 우리 건주님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정도가 표현의 자유인지 표현의 자유는 상당히 깊고 큽니다. 누구누구를 지지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좋아요 정도 누르는 거. 근데 이게 정당 가입보다 더 세요, 사실은 표현의 자유가. 나는 누구누구를 지지합니다. 나는 누구누구를 싫어합니다. 이게 표현의 자유잖아요. 저는 오히려 더 어렵다 이건 상당히 센데 이거 보장해주면 좋죠. 근데 좋아요 정도 누르는 거는 현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뭐 법을 개정할 이유도 없고요. 지금은. 그래서 그건 좀 오해가 없으면 좋겠고 전제가 늘 있어요. 전제는 뭐냐면 학교 밖 그리고 근무 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놓치시면 자꾸 이제 학교 내에서 하는 걸로 오해하시니까 법률적으로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선거 캠프에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정책을 전달하기 위해서 당을 계속 찾아다녔어요. 보수당도 찾아다니고 진보당도 찾아다니고 다 찾아다녔어요. 근데 그냥 문서로만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현장에 수도 없는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낸 정책이 다 그냥 쓰레기통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교육의 문제들이 정당에 전달되고 그들이 공약으로 만들고 그 공약이 당선되면 누군가를 장관을 임명하고 그 장관이 그 관점에서 공약을 실천할 수 있을까? 없더란 말이죠. 그러면 가장 순수한 시스템은 뭐냐? 그들이 그 캠프에 가서 정책을 내거나 그리고 또 정책의 책임자가 돼서 그런 것들을 관여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저는 좋더라고요. 몇 가지는 전제적으로 안 해도 돼요. 뭐 제약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당직을 못 맡게 한다든가 뭐 이런 건 당직을 맡으려면 사표를 내게 한다든가 이런 전제 조건은 법률로 넣어도 되는데 선거운동의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들어가서 캠프에 들어가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교사들의 정책들을 전달하는 것까지 막아버리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의 모순은 그 자체에서 계속 불불 끄다가 폭발해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모두가 피해를 보는 거죠. 서희초 사건처럼 말이죠. 지금도 그 모순은 계속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기능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뭐 아쉽겠지만 두 분의 세 번째 쟁점 토론은 그냥 한 번씩만 말씀하시는 걸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앞에 계신 분들 혹시 마음속에 담아둔 얘기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질문은 가급적 짧게 아주 간단하게 질문 위주로 해주시고요. 두 분 답변도 비슷한 길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두 선생님 되게 강연 되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당장 든 질문인데 사실 저는 사실 그 교사의 학교 밖 정치 활동은 당연히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기본권이 인권이고 동시에 사생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더 이상 국가 절대 침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당연한데 문제는 여론이잖아요. 근데 여론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이제 정치적 중립을 교사가 과연 계속 지킬 수 있을지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믿지를 못하냐? 정치적 중립이 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역사나 여러 현대사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독재자고 한쪽에서는 독재자고 한쪽에서는 되게 이렇게 경제를 일으키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사안을 전부 이렇게 교사가 과연 교실에서 이렇게 큰 갈등이 있는 정치적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걸 하는 과정에서 과연 정치적 독립을 안 지켰다는 고발을 안 당할 수 있냐, 이것조차도 되게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계속 들으면서 생각했는데 왜 내가 중고등학교 때 한국에서 공부하는 게 그렇게 재미가 없었나? 왜냐하면 교사들이 너무 중립을 잘 지키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도 보면 모든 토론이 재밌는 건 되게 극단적이고 막 자유롭고 이렇잖아. 근데 교사 자체가 거기 이렇게 딱 완전히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렇게 고정돼 있는 거야. 여길 벗어나면 고발이 당하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현재 교사들이 고발을 당했을 때 처벌을 안 받는 정도의 정치적 중립은 뭐라고 생각하시며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그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두분 자유롭게 질문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면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학교 밖에서 법적으로 보장한다고 해서 이게 현실은 달라지잖아요. 지금은 다 봉쇄하고 있어도 또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징계도 받습니다. 근데 수업이 재미없어 일단. 독일은 그걸 어떻게 했냐면 보이테스 바흐 합의라 해가지고 이건 뭐 국가가 합의한 게 아니라 이론가들끼리 합의해서 운동으로 퍼진 건데 강제 주입의 금지,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을 논쟁의 재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것들을 재현해내는 거죠. 그래야 애들도 흥미를 느끼잖아요. 이 수업에. 과거 옛날 조선시대 이야기를 하는 거에 흥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막 정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논쟁들을 그대로 수업으로 끌어들어와서 거기서 재현해내는 것. 단 전제 조건은 철저하게 중립적일 것. 이게 이제 전제잖아요. 그러니까 교사의 그런 규정들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웬만큼은 알고 있어요. 근데 좀 보강해 준다면 국가나 교육청 단위에서 그런 중립성의 원칙들을 서로 확인하고 교사 연수를 통해서 계속 그게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교육해 간다면 저는 그 합의 구조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나라도. 예. 답변 예. 그 강연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헌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는 헌법에서는 중립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법률에 의해서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중립이라는 거는. 근데 그것이 법률에 의해서 제한된다고 지금 전부 해석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관권 선거라든지 이런 측면도 있지만 그 교사들이나 공무원들이 전체 국민들을 대표하지만 이 균형 추적 역할을 꼭 해줘야 되는 그 부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국민들의 그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서로 알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론을 주도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 중립적인 위치에서 그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률에서 보장을 해주는 거지 그걸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왜 이렇게 부정적인 제한으로만 해석을 하는지 권리로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건 교수님한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어떤 개념 생각할 때 반대, 그럼 정치적 중립성의 반대는 뭐죠? 편향성이죠. 파당적.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주입하거나 강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테스 바흐 협약도 그걸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테스 바흐 협약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몇 가지 토론 규칙이에요. 수업 규칙. 그러니까 내가 교사로서 수업을 하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는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편향성도 허용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교사로서 A 정당의 입장을 얘기하고 그러면 학생들하고 또 그거 가지고 토론하고 B 정당의 소속 학생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교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교원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려면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말을 헌법에서 빼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가능하지. 그 말이 있는데 그걸 편향적으로 해도 된다는 쪽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죠?
이게 제가 네. 질문 드린 내용이랑 답변 내용이 너무 달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중립성은 철저하게 보장이 돼야 되고 오히려 권리로서 행사돼야 될 정도로 상당히 엄격하게 중립을 보장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적 영역에서는 보장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현재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분하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SNS나 이런 데서 사적으로 쓴 글이 좋은 글이라면 다 공적 영역으로 퍼지게 돼 있어요. 조회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공적 영역이라는 게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다면 그런 의견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엄격하게 제한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어느 누구도 그걸 강요할 수 없는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도 엄격히 제한해야 된다. 허용하면 안 된다? 네. 아, 제가 잘못 이해했네. 그럼 제가 답변할 게 아니고 우리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군요. 예. 예. 언론 기자들이 언제 정치적 자유가 보장된지 아세요? 혹시? 기자들도 원래 정치적 자유가 없었습니다. 언론의 공정성 때문에. 근데 90년대에 무슨 당이더라? 신한국당인가? 아무튼 그때 오히려 그때 당시에 보수 정당들이 그걸 추진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근거를 이렇게 됐습니다. 당이 워낙 그 수준이 낮아서 당원들이 좀 더 퀄리티가 있는 인테리 집단들이 당원이 되면 당이 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때 신문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되게 우려가 많잖아요. 언론이 만약 정치적 자유로 마음대로 자기들 주장들 해버린다면 이건 사회 전체를 암흑으로 몰아넣는 거는 같은데 교사라 해봐야 뭐 교육계뿐인데 언론은 전 사회를 다 학생 포함해서. 그런데 그들이 정치적 자유가 주어졌어도 그렇게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회는 그 나름대로 그걸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자기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너무 그런 불신을 하게 되면 우리 사회는 한 발도 나가기 어려워요. 과거에 여성들의 투표권도 없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남성들이 반대했어요. 그랬을 때는 막 이럴 거다 저럴 거다. 더 발전했잖아요. 그렇듯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을 때는 권리의 문제를 일단 보장하고 그리고 권리의 보장함으로써 나올 수 있는 후유증들을 어떻게 차단하고 법률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민주주의자의 자세예요. 기본적으로. 그것도 기득권을 갖는 자들의 자세야죠. 근데 이게 아니라 일단 무조건 후유증이 있을지 모르는 권리부터 제한해. 이렇게 한 게 과거의 파쇼 정권이죠. 우리는 실제로 지금 뭐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대국 아닙니까? 여기에서 민주주의 방식이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혹시 한 20초 내에서 반박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지만 예. 네, 대신 짧게.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도 아까 독일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중간자적 입장에서 디베이트를 리드하고 그 속에 토론 과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교육이 되는 것이지 자기 의견을 표현함으로 해서 그 사적 영역에서 표현해서 그것이 공적 영역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건 사람을 너무 과신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말이 헌법에 나와 있는 건데요. 교사는 그 정치적 중립을 교육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실제로 보장은 돼 있지만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더만 정치를 학교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교육을. 단 교사는 철저하게 교육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학교 밖에서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그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국가의 기능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왜 노동 시간을 지난 이후에까지 그 사람의 사생활, 자고 있거나 또는 어디 교회를 가거나 어디 정당에 놀러 가거나 이런 걸 왜 국가가 어떻게 개인의 인권을 그렇게 무시합니까? 그건 기본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혹시 다른 분? 예. 저 중고등학교 조카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요즘 학교 수업 들으면 정치 색깔이 뚜렷하신 선생님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수업 시간에 정치에 대한 뉴스를 아예 틀어주거나 하는데
이에 대해 학교 수업 안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궁금해요. 두 분 다 대답을 하시죠. 먼저 지금 질문의 요지가 수업 시간에 정치적인 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교사들이 경험상 매우 많다에 네. 대한 뭐 저야 당연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원단체에서도 학교 내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부정하는 교사들은 없어요. 저는 제 입장은 학교 밖에서 집단적인 정치 활동을 허용하면 학교 안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제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찬성하는 분들은 학교 밖에서 허용해도 교사들이 충분히 학교 내에서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뭐 정당 가입을 떠나서 학교 내에서 수업 시간에 자기 수업 내용과 관련 없이 정치적인 내용을 자꾸 얘기를 하는 교사가 있다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다면 그것이 제가 반대하는 이유가 또 되는 거죠. 예. 네, 좀 구별해서 생각해 좋겠는데 지금 정치 활동이 보장이 안 됐지만 그런 사건이 있는 거고요, 그죠? 보장돼도 또 그런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정치적 중립성을 벗어난 교사들의 일탈들은 정확하게 법적으로 규제해야 돼요. 그리고 연수도 시켜줘야 됩니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치를 너무 배제해뒀기 때문에 그게 정치적 발언인지를 몰라요. 교사들이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자기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가 더 필요해요. 준비하기 위한. 그런 것들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사회적 쟁점들을 반드시 수업 속에서 들어와서 그걸 토론시켜야 돼요. 그래야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고 정치의 좋음과 나쁨을 구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정치를 바라보는 눈이 생겨요, 애들이. 그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선별할 기준을 다는 거죠. 그게 저는 민주주의를 계속 강화시킬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보수, 진보, 중도 없어요. 거기에서 아이들은 그 조건에서 성장하니까 어디론가 흩어지겠죠. 저는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의 시작이 권리를 보장해주고 학교 밖에서는 그들이 표현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의 현재의 조건들을 계속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회가 갖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뭐 제 경험을 들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대학원에 입학할 때 어떤 사람이 면접에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 학교에 있는 모든 교수의 정치적 활동 또는 그 교수가 뭐 어떤 이력이 있었는지를 쭉 조사를 해보고 이제 면접을 진행을 했는데요. 막상 대학원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제가 조사했던, 그러니까 저랑 정치적 성향에 반대에 있던 교수가 하는 수업은 웬만하면 좀 듣질 않았어요. 이미 좀 머리가 크고 나서 대학원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대학교와 일반 학교가 조금 다른 점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선택권이 좀 있다는 점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을 듣지 않을 자유가 있었고 선택할 권한이 있었는데 일반 초중고 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 인식이 올라오지도 않았지만 심지어 또 유권자랑 피선거는 또 가능한 나이가 중간 나이가 있어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은 없는 상태에서 학교 밖에서 선생님들이 활동하는 걸 뭐 보거나 이렇게 되면 뭐 당연히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대학하고 다른 건 맞습니다. 학교는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좀 나이도 어리고 아직 인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근데 이제 선택권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교사들은 교수들처럼 학교에서 정치적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법적으로도 안 되고 행정적으로도 안 돼요. 그게 좀 다르죠. 안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징계하죠. 징계 받고 있고 교수들은 징계 당하지 않아요. 학생들의 항의를 받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요. 학교 안에서 문제가 아니고 학교 밖에서 휴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당 뭐 시장 후보로 나가셨던
분이면 어쨌든 저랑은 다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수업을 신청하지 않았던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들도 휴직을 하고 어느 교육감은 아니겠네요. 뭐 시장 선거를 나갔거나 했던 이력이 남게 된다면 그 부분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학생들은 지금은 권리의식이 높아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바로 듣진 않아요. 요즘 많이 달라졌습니다. 학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분이 정치적 발언만 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그 수업을 그렇게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정치적 자유를 가지고 학교에서 중립을 벗어난 행위를 했을 때는 처벌받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굳이 그 사람을 선택 안 해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업 분위기는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정말 뭐 이런 그러니까 정말 뭐 사람이 정말 없는 당인데 뭐 반헌법적인까지는 않지만 정말 아무도 옹호하지 않는 당의 시장 후보로 나간 선생님이에요. 나는 이 선생님의 수업을 전혀 듣고 싶지 않아요. 뭐 학교 안에서는 아무런 뭐 얘기도 하지 않지만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뭐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뭐 이런 예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애들이 듣고 싶지 않다. 그럴 때요. 글쎄 어떤 소수당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뭐그 정도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독일은 그러더라고요. 히틀러 혹은 뭐 그런 그 파시즘을 활동을 하는 것은 철저하게 배제하더라고요. 토론의 주제로 넣질 않아요. 그 범주를 정했더라고요. 아마 우리들도 만약 그렇게 한다면 범주를 정할 것 같아요. 완전히 극단화된 논리까지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유로 집어넣어서 토론을 한다. 요거는 이제 좀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정도는 지금 현재 뭐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교사들이 뭐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학교에 들어와서도 교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다면 학생들이 그런 거부는 안 낼 것 같습니다. 좀 낼 수도 있어요. 지금도 막 고발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상한 교육을 한다고. 양극단이 있거든요. 아주 보수적인 뭐 완전 극우적인 행태를 취할 때 저항하는 애들이 있고요. 또 완전히 극단적인 좌파 논리를 펼 때 또 저항하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 이것과 또는 행정적 지도와 징계를 결합하면 일정한 정도 균형을 만들어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수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교육도 필요합니다. 예, 질문해 주시죠. 네, 두 분 말씀 너무나도 잘 들었습니다. 좀 궁금한 게 기본적으로 좀 공감이 되는 게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의 뭐 이렇게 의견이 반영된 정책 개발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이렇게 수업에 학생들의 정치적인 뭐 이렇게 역량을 기르고 민주사회 이렇게 시민으로서 자라나는 것 혹은 현장에서의 의견들을 정책으로 반영해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의 개선에 기여를 하는 거는 사실 교사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저는 보완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것만이 더 나은 방식인 건지 아니면 주장하시는 것을 좀 더 관철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루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국가가 제도나 법률을 만들 때는 저는 우회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한다든가 그걸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면 정확하게 제도와 시스템을 갖춰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국가가 움직일 때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은 제가 경험해 봤지만 대단히 소극적이고 그게 관철되지 않아요. 제가 아까 선거 때 계속 뭐 100인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을 만들어서 제안하고 했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또 정말로 교사 50만이나 되는 교사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성향에 맞게 그런 시기에 참여해서 전달하는 게 가장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있는데 왜 거기에 나오는 후유증은 이제 법적으로 좀 제재하면 돼요. 근데 이게 있는데 왜 굳이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할까? 다른 방법도 없지만 그리고 그 다른 방법은 사실은 지속적으로 작동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한때는 되지만 그래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예요. 준비됐나요? 추가 질문 없어요? 추가 질문 해도 네, 그럼요. 아닙니다. 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예, 예.
처음이시니까 하십시오. 예. 예, 말씀하십시오. 네. 교사들의 네, 화끈하게 하십시오. 네, 네. 교사들의 근데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예. 지금 가능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명쾌한 질문. 예. 제일 쉬운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투표권 예, 질문해 주십시오. 자, 유일하게 현장 교사께서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예. 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현장에 동료 교사분 그리고 선배 교사님들이랑 함께 오고 싶었는데 정말 한 분도 안 빼놓고 모두 다 피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 그런데 싫어서 피하시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으신데 조심스럽다. 예, 그리고 제가 어떤 부분이 조심스럽냐고 이제 질문을 드리니 아무리 이 특정 정당과는 조금 이제 거리감이 있는 우리 교육만의 문제를 다룰 거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려도 그 당의 색깔이 일단 들어간 로고가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부담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배 선생님들이 이런 자리에 허심탄회하게 그냥 순수한 목적으로 참여를 했다가 고초를 겪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예 굉장히 그냥 피하고 두려워하시고 그렇게 이제 그런 태도를 보이셔서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 중립성에 이제 보장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득도 있고 실도 있겠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실이 이런 교사들이 아주 열린 마음으로 모여서 다 터놓고 이야기하는 장이 다 막혀 있다. 이런 게 부작용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이제 민주 시민 교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 사회의 중심 또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칠 때 굉장히 제가 생동감을 느끼고 신이 나요. 근데 저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제 국회 한때 보좌진에 도전하고 싶어서 이제 꿈을 갖고 막 지원을 했다가 그쪽으로 경력이 없다 보니까 잘 안 돼서 원래 이제 원래 꿈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런 경험들이 아이들한테 정치 교육을 하고 사회 교육을 할 때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막상 교사가 되니까 민주시민 교육을 해야 되는 교육자한테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힘이랑 생기를 뺏는 느낌? 갑자기 이제 모든 것들이 단절된 느낌? 어떤 민주적인 교육을 너 한번 아주 생기 있게 해봐라고 하면서 대신에 너는 민주적인 어떤 아무런 활동도 하면 안 돼. 이렇게 이런 어떤 좀 모순적인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답함을 조금 호소하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제 다양한 부작용을 걱정하셨는데 사실 과거에 저희가 이제 교사한 지 한 10년 됐는데 처음에 사립 초등학교 갔을 때 찢어진 청바지도 못 입고 그 다음에 막 조금만 진한 화장을 하고 가도 굉장히 혼이 났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더 어렸다 보니까 왜 입으면 안 되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정적이다. 그런데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모든 교사들이 뭐 찢어진 청바지, 그다음에 조금 과감하게 좀 자유로운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가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지나치게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뭐 부작용이 생긴다면 그때그때 그 부작용을
어떻게 하면 또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보완해 나가고 수정해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좀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이건주 선생님에 대한 반박성 질문 같으니까 예, 이건주 선생님께서 예. 네, 저도 뭐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 민주시민교육과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내에도 민주시민교육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이 근데 전 정부에서 그게 없어졌어요. 교육부 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얘기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민감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을 한다 하면 일반적으로는 좌파 정부의 기본적인 교육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우파 정부가 생기면 제일 먼저 없애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우리 민주시민교육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인식을 갖느냐? 그거는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해왔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놓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보면 뭐 교사들에게 다 허용하고 공무원에게 다 허용하고 우리 자율적으로 다 조절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민주시민교육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 일탈이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그게 좀 크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잘할 수 있으니까 믿어달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이런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중앙선관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한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하는 교사가 과연 민주시민교육을 잘할 수 있느냐? 편향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정당 가입하면서 내 정치경험을 가지고 그 수업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밖에서 볼 때에는 편향적인 특정 정당에 가입해서 특정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과연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그 어떤 장속에서 편향적이 아닐 수 있을까? 근데 이것은 우리를 믿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만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 그 바흐 협약도 협약이잖아. 그거를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느냐? 그걸 강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가입을 금지시키는 거죠. 정당 가입을 금지시키고 선거운동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허용해도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뭔가 보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그런 교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선거 가입, 그러니까 정당 가입도 안 되고 선거 운동도 안 되는데도 특정 교사들이 특히 특정 단체 소속의 교사들이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국민들이 설득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면 교사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뭐 대표적인 전교조부터 교사노조회, 실천교사협의회, 교사노조연맹, 한국교총, 대한교총, 대한교노조 초등 수없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직업에 비해서 교직 단체가 아주 많고 그리고 전에 서희초 사태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청이나 항상 교원 단체들과 협의를 해요. 중요한 문제 생기면. 그러니까 굳이 어떤 국민들이 우려를 갖고 있는 정치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치권에서 교원 단체의 의견을 듣는 그런 통로는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교원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충분히 교사들의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혹시 뭐 30초 이내로 반박하신다면 예. 과거에 그렇게 민주시민 교육을 악용한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 오늘 꼭 아니더라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했던 민주시민 교육은 사실은 말씀하신 부분이랑은 전혀 다른 교육이어서
아이들이 삶의 주인공이 되고 내 삶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교육이 이제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도 그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수업을 할 때도 제가 사실은 대학 다닐 때 특정 정당에 이제 들어가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또 후보님을 이제 지지도 하고 그런 어떤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교육할 때 그게 엄청 큰 어떤 자산이 되고 있거든요. 전혀 뭐 특정 정당에 대해서 주입하거나 뭐 그렇질 않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 지도자가 내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선호하는 지도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삶 속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재미있고 생기 있는지 그런 수업을 하는데 아주 큰 자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조금 선생님께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그 토론의 고수 중에 고수가 지켜야 될 그 첫 번째 것은 시간 지키는 겁니다. 이 진행자가 최고 그 잘하는 것은 시간 엄수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질문할 분이 안 계시면 아까 한번 했으니까 30초 이내로 질문. 예, 그거 이어서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모호성 지금 두 분이 그러니까 우선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감히 이렇게 말할 건 아니지만 우선 해야 될 거는 그 정책 중립성이랑 모호성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는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아주 무슨 되게 너무 극단적인 교사들 외에는 완전히 그거를 포기를 해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더 악순환인 거예요. 극단적인 교사만 계속 튀어서 괴담이 막 흘러다니고 어떤 교사들이 막 이러고 실제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합리적인 어떤 한 사람들은 그냥 이거 괜히 엮였다가 나 고발당할 수 있어 하면서 완전히 다 포기를 하니까 질문이라기보다는 뭐 조언, 그러니까 아주 의미 깊은 조언으로 듣고 죄송합니다. 아마 이 두 그러니까 분께서 너무, 왜냐면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그 두 분께서 문제를, 암만해도 지금까지 얘기한 걸 바탕으로 마지막 소회는 한 1분씩 한 1, 2분씩 얘기하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두 분의 토론 소회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짤막하게 듣고 일단 듣겠습니다. 먼저 누가 얘기할까요? 먼저. 하여튼 초반에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우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은 필요하고 대부분의 교사들은 그걸 할 수 있다, 충분히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원, 학교장 포함하고 그렇게 되면 교육 공무원까지 또 확대되죠. 교사들만 허용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교사들만? 교장은 안 되고 교사만? 그러면 교장이 된다 그러면 교장은 대부분 또 이 교육 공무원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교육청에 있는 이 사람들은 안 됐나? 교육 공무원이 된다 그러면 그럼 일반직 공무원들도 안 되나?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이걸 주장하는 단체도 있죠. 교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이 교사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아닐 걸 수도 있는데 확대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한 정당이나 아니면 뭐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뭐 밀어붙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공론화가 필요하다. 헌법 개정 수준의 공론화가 필요하다. 그런 문제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신만 선생님. 오늘 이런 자리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또 많은 분이 아니어서 더 밀도 있게 좀 한 것 같고 개혁신당이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할 발언은 우리 건주님이 자꾸 염려하신 것들인데 이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교사들, 공무원들도 너무 억압돼 있어요. 좀 줄 건 줘야 됩니다. 국가는. 그리고 그 정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정도 위상이 와 있습니다. 다만 교사들하고 좀 달라요. 명분이 다릅니다. 명분이. 제가 말하는 건 교사들에게는 교육할 수 있는 상당한 역량을 줘야 돼요. 국가는. 그 국가가 해야 할 의무라고 봐요.
근데 민주 시민 교육을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수단을 부작용 때문에 다 제한하고 있어요. 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사한테 가는 게 아니고 학생들한테 가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 초등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주눅 들어 있어요, 교사들이. 그래서 어떠한 표현도 안 하고 정치 교육 자체를 거부해요. 이렇게 간다는 것은 몇몇 일어날 수 있는 소수의 그런 일탈 때문에 다수의 아이들이 풍부한 정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자라서 결국은 정치인이 되고 정치를 지원하게 될 텐데 이들이 합리적 생각으로 정당을 선택하고 정치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계속 정치인들을 배제하고 미워할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대접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용기 있게 민주주의를 열어라. 그래서 거기에 부작용들은 부작용대로 처리해 나가자. 저는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 지금이 그 시점이다라고 보고 개혁신당도 좀 당으로서 적극적으로 그런 교사들의 권리나 이런 부분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 어느 선에서 선을 그어야 되느냐, 이론과 실천에서 이 첨단에 계신 이 두 분 전직 선생님 모시고 제가 진행을 맡아서 기쁘고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사회자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교사의 정치활동 적절한 경계선은 어디인가? 두 분의 또 이렇게 훌륭한 연사분들 모시고 또 현장에서 교직 교사로 활동하신 우리 이기정 부원장님의 사회로 그리고 여러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고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아마 다루고 싶은 쟁점들이 더 많았을 텐데 저희가 시간상 제약이 있어서 이렇게 간략하게만 좀 다룬 부분 아쉽다라는 마음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개혁신당 포럼 주경야독이 시즌 1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귀촌이 나라를 살리는 이유, 지금 서울 수도권 과밀화, 집중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중앙대학교 교수님 마강래 교수님을 모시고 귀촌이 나라를 살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서울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베이비 부머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 12월 초에 나온 신간입니다. 베이비 부머 리턴즈라는 책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더 말씀드리면 이제 다음 주 12월 29일 그 다음 주 1월 5일 2016년 1월 5일에 주경야독을 한 번 더 하고 나서 저희 시즌 1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1월 5일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돌아가시는 걸음 안전하게 조심히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하고 하는